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2024년도 작년부터 요양보호사 분들의 보수교육이 시작이 되었죠. 작년 이맘때쯤 제가 2024년도 운영 지침을 안내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1년이 지나고 몇 가지 수정 보완된 내용으로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이 발표가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이 내가 올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교육을 받는 건지 온라인 교육으로 모두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작년 운영 지침 내용과 달라진 점들은 무엇인지까지 오늘 종합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족요양보호사까지 모두 포함해서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라면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향후에 요양보호사로 근로할 계획이 있는 분들도 오늘 내용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교육을 받는 것이고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작년 2024년의 경우는 짝수년도 출생자만 해당이 되었지만 올해 2025년도는 홀수년도 출생자분들이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면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수교육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 근로하다 보면 기본적인 요양 지식과 기술에 대해 배웠던 것을 잊게 되고 최신의 교육으로 재정비를 하기 위한 그런 개념의 교육이기 때문에 굳이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보수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시원의 합격 확인 자료 또는 받으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속된 장교양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적용 예시가 있는데요. 2023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이 면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처음 나온 운영 지침에서는 24년도 합격자만 24년, 25년 보수교육이 면제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개정된 운영 지침 내용에는 이렇게 23년도 합격자까지도 24년, 25년 보수교육이 면제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뒤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지만 24년 합격자의 경우는 24년, 25년, 26년까지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보수교육의 필수 영역, 강의명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이 나뉘어 있는데요. 여기에 요양보호와 생활지원과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은 온라인으로 교육 자체가 없습니다. 무조건 대면 교육을 신청하셔야 하는 거죠. 반면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 증진 이 두 개의 영역은 온라인이나 대면 교육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선택하실 때 중요한 점은 이렇게 8시간의 교육을 채워야 하는 건데 이 4개의 영역들을 모두 한 과목씩 꼭 이수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4개의 영역, 4과목을 선택하시던지 온라인 4시간, 대면 4시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던지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8시간 이상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4개의 필수 영역이 모두 포함되지 않게 되면 보수교육은 미이수가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만 수강을 완료해두고 나머지 대면 교육을 당해 연도 안에 이수하지 못하면 그것도 미이수자가 됩니다. 반드시 그 해 안에 모두 이수해야 인정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하세요. 다음은 교육 방법입니다. 대면 교육은 지정받은 보수교육 실시기간 내에
강의실에서 소속 강사가 현장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온라인 교육은 지정받은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규칙이 존재를 하는데요. 대면 교육 이수 방법에 공단이 지정한 대면 교육 기관에서 하루에 8시간 교육 이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교육기관이라면 2회까지 분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2개 영역씩 4시간을 하고 분할해서 다음에 2개의 영역 4시간 이런 식으로 분할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수하지 못한 과목들은 당연히 당해 연도 내에 과정을 마무리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의 경우는 수강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강을 권고하고 온라인 교육을 먼저 듣고 이후에 대면 교육을 듣는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의 모든 과정을 완료해야만 이수자로 인정이 되는데요. 자, 교육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단이 지정한 보수교육기관에 신청하는 겁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클릭하시면 여기에 지역을 설정하고 대면 혹은 온라인 교육을 선택을 해서 검색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대면 교육기관의 경우 직접 여기 보기를 눌러서 교육 일정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은 반드시 전화로 유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는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이 돼서 교육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건복지 배우민을 누르시고요. 검색에 요양보호사라고 누르시면 이곳에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는 유선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오직 온라인으로만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교육 수강료인데요. 기본적으로 수강료는 보수교육을 받을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대면 교육은 8시간에 36,000원이고요. 대면과 온라인을 함께 진행하실 분들은 대면을 4시간만 하면 되니까 18,000원이 되겠죠. 온라인 교육은 4시간에 12,000원입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교육생이 전액 부담이 원칙이고 면제나 할인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에만 대면 교육에 한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며칠 내로 제가 다시 따로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교육비 지원이 되지 않고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만 교육비가 지원이 되느냐 의문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보수교육 시간을 공적인 교육으로 해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보수교육 때문에 그날 하루를 일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온전하게 100%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는 근무가 예정된 날에 보수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시급제 일자리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 방문요양보호사에게만 교육비 지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히 궁금해하는 내용들 몇 개만 추려서 공단의 답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즉 가족 요양을 하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이므로 보수교육 대상이다. 이 점 기억하시고요.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대해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의 말일까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2023년도 합격자라면 23년, 24년, 25년까지 면제가 되고요. 그래서 26년도부터 보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 본인이 2024년도 합격자라면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 올해 2025년 합격자라면
28년도부터 보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의무인가요? 만약에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한 요양보호사의 의무이다. 바꿔 말하면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일을 쉬고 계신 분들도 언젠가 일을 하고자 한다면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요양보호사 개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의미가 전달이 되죠.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관리해야 하는 주체가 개인이기보다는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것이고요.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개인에게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알려줬지만 요양보호사가 거부하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기관에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자, 기존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무료로 받았는데 보수교육은 왜 교육생이 돈을 내야 하나요? 자, 교육비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이렇게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관여하는 교육이었다. 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교육이 나오기 전에 방문요양보호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받았던 그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비 중에 50%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50%는 기관의 대표가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보수교육은 국가 자격증의 유지를 위해 직종별로 실시하고 있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도 모두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 대표자의 재량에 따라 보수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기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보수교육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이 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경우에 월급이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해당 2025년도 보수교육 운영지침 자료는 본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상황별 Q&A에 대한 답변이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